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노년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생활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왔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이나 노년기 성생활은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인생 100세 시대가 당연한 일이 된 요즘, 남녀 모두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산이나 건강 등 여러 면에서 고민해야 할 노후 준비거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장년층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된 생각을 하기 쉽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난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노후의 성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장년층 이후에도 성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식된 문제인 만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인간의 기본 요소인 성기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공부도 따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년기 성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많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 정상적인 성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부족해진 부분을 채우려고 무분별하게 약물이나 성기구 등을 찾기도 하는데요. 젊어서는 수백 미터 되는 가파른 산도 단숨에 올라가기도 하고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아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정상적인 출근도 가능했겠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 예전과는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주 하거나 많이 하기도 힘들어지고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부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서 이 부분을 채워나가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 성욕구나 정보에 좌지우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젊어서는 맵고 짜고 달고한 자극적인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느끼고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생활도 젊을 때처럼 삽입위주의 성관계나 자극적인 성관계만을 고집하지 말고 부드러운 신체의 접촉이나 다양한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접촉 외에도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대화, 부드러운 애무, 키스, 포옹, 느낌 공유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성관계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부부끼리만 나눌 수 있는 솔직하고 깊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음란한 행동도 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부부끼리니까 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남편이 매일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다들 건강에 관심도 많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노년에도 육체적으로 생체 나이보다 훨씬 건강한 남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삽입 중심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만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야한 동영상에서 보았던 동작들을 흉내내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보조기구 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리한 요구라도 남편이 원하니까 받아주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내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아내가 남편의 과도한 요구에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부부간 성문제는 누구누구는 일주일에 몇 번도 한다더라와 같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 신뢰할 수 없는 비교보다
각자의 부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음란하고 심한 거 아니야 하는 것일지라도 부부만 서로가 괜찮다면 그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했는데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그건 부부끼리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이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기능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폐경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해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빨리 끝난다거나 하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마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젊을 때처럼 매일 밤 활활 불타오르지는 않더라도 남성의 성욕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남편의 욕구를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여기고 무시한다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들이대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성향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 노년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한 노년부부의 경우 60%는 전반적인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하다고 답했으며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생활을 하지 않은 노년 부부의 경우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은 40%,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나이든 부부라도 성생활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감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높여주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성관계는 그 자체로 근육운동이 되므로 매우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노년기에 하는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둘째, 노화 치매 건망증 진행을 억제한다. 셋째,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넷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여섯째,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 일곱째, 여성의 자궁질환을 예방한다. 여덟째,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해주며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아홉째, 남성의 발기부전을 예방해준다. 10번째, 남성의 전립선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노년의 성행위는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의 경우 심장병 환자거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로 인한 복상사 등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보다 더 젊은 여성과 혼외정사를 갖는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 부부 사이라면 웬만해서 이런 흥분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62세 A씨는 성생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혼자 끙끙 앓다가 용기 내서 자신의 상태를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내가 남편 대신 비뇨기과를 예약하고 함께 상담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 A씨의 상태는 음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긴 발기부전으로 간단한 의약품 복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부부간 스킨십이나 성생활이 더 잦아지면서 제2의 신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윤활액 분비가 주로 발생하는 성고통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라면 위의 사례처럼 약물이나 치료,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 혼자 끙끙 앓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한다거나 빠르게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걷기나 달리기, 스쿼트 등 하체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주면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항문을 조여주는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줄이고 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꾸준히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노년이 되면 부부간의 성욕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생활을 하는 횟수나 방식에 대해 대화를 통해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삽입 성교만을 성생활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은 부부만의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성생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배우 존 베리모어는 성생활에 대해서 아주 적은 양의 시간만을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곤란함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재치 있게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절제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여 보다 건강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도 당당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유지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시간을 가꾸어 나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